자, 오늘 조목조목 파헤쳐볼 이슈 해체쇼의 주제는요, 손흥민 과연 토트넘과의 계약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1년 연장이에요, 재계약이 아니라. 네, 뭐 이 뉴스가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매일 나온다는 거는 한국에서 저희가 이걸 막 지어서 쓸 수는 없고 현지 매체에서도 매일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난 몇 주 동안 확실히 정해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다룰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현지에서 스타라는 걸 보여주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은 이제 토트넘 호스퍼와 1년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구단 측이 발동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있어요. 이걸 발동하면 이제 2년 남은 게 되는 거죠. 2026년까지. 네. 예. 그래서 이걸 토트넘 측이 발동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토트넘이 이걸 발동할 경우에 선수 측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 측도 뭐 원만하게 잘 받아들여서 조만간 발동이 공표가 될 거다라는 식의 전망이 있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정보고요.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만약에 이제 구단 측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하잖아요. 그럼 손흥민 선수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계약서에 넣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표준 계약서에 어느 쪽만 권한이 있다고 넣어진 건 없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동의해야 발동되는 걸로 넣을 수도 있고, 구단 발동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네. 뭐 드물지만 선수가 자기 거취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넣는 계약서도 있어요. 현재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사비 시몬스 선수가 그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내가 임대 가고 싶으면 네. 구단 무시하고 갈 수 있다, 이런 걸 넣었어요. 근데 보통은 양측 합의로 넣는 게 일반적이고, 구단 발동으로 넣는 건 이제 선수 의사를 무시하고 발동시킬 수 있는 거니까 선수 측이 꺼리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당시 재계약 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나름대로는 되게 그 구단의 기준에서는 좀 후한 연봉을 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연장 옵션은 또 구단 입맛에 맞게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 주고 하나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럼 1년 연장을 하게 되면 2026년까지 일단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혹은 뭐 그 사이에 다른 구단에 넘길 수도 있고요. 근데 팬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토트넘 팬들 중에서는 뭐 대다수가 아닐지언정, 아니 손흥민 선수 같이 토트넘에서 활약한 선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는 홀대, 좀 심하게 말하면 배신 아니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좀 보여줬던 충성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프로 스포츠잖아요. 프로 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도 좀 더 나은 클럽이나 좀 더 좀 우승컵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도? 네. 그런 좀 상호간의 의지가 만들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연장이요?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가 지금 뭐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상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토트넘에 있으면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 진짜 빅클럽, 완전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 만약에 가면 뭐 뱀의 꼬리가 되더라도 비기어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지금 정말 잘해도 4강 진입의 주역, 이 정도지 트로피는 손흥민한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유일한 트로피고 프로 무관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아시안 게임조차 없는 해리케인보다는 낫지만 프로 무관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에 계속 남아온 게 김효경 기자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충성심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1년 연장안이 총 3가지 시나리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느 쪽을 봐도 손흥민 선수에게 손해인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FA로 나간다, 이 팀에서 오래 있는다,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돈을 구단에 안겨주면서 나간다. 네. 3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 일단 FA로 나간다. 네. 그 시기가 1년 늦춰졌으니까 그렇죠. 손해죠. 손해죠. 그 다음에 구단과 재계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이 1년 발동을 안 하고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게 보통은 조건이 더 후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계약 만료가 임박할수록 선수가 협상 우선권이 생기는 게 마련이에요. 나 좀 있으면 FA인데 연봉 더 안 주면 그냥 나간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협상 카드가 손흥민 손에서 빠지기 때문에 역시나 토트넘이 협상 이니셔티브를 쥐고 차후 장기 재계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적료 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만약에 옵션을 발동 안 시켰으면 올해 여름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토트넘은. 그래서 올해 여름에 내보내야만 하는데 옵션을 발동시키면 내년 여름에도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모두 볼 때 다 토트넘이 이득입니다. 발동시키는 게. 그래서 이제 현명한 처사긴 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이 구단에 헌신해온 바가 있고 상징성도 있어요. 뭐 예전 뭐 해리 케인, 뭐 에릭센, 델리 알리, 베르통원 이런 함께 굉장히 높은 곳까지 갔었던 정점은 못 찍었지만 멤버들 다 나가고 손흥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토트넘의 레거시를 이제 최근에 들어온 어린 선수들에게도 보여준다. 약간 이런 상징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참 이게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해리 케인이 나갈 때 뮌헨으로 갈 때 오히려 팬들이 해리 케인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제는 잘 가라. 예. 진짜 여기서 정말 욕받다. 말 그대로 여기서 토트넘에서 욕받다. 이제 좋은 팀 가서 부디 우승하렴. 물론 이제 그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예. 근데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팬들이요. 예. 근데 팬들은 사실 뭐 해리 케인 선수는 진짜 토트넘이랑 정면으로 갈등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맨시티로 가겠다고 했어요. 네. 네, 갈등을 세게 겪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단이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저앉히고 몇 년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거죠. 그때처럼 정면으로 충돌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양측의 갈등이 두드러진 건 없기 때문에 팬들은 그냥 또 이제 우리 레비 회장이 원래 굉장히 절약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손흥민이 이례적인 게 아니고 이 구단이 원래 해온 행태라서 팬들은 그냥 또 일어나 보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년 4위, 5위 하는 거죠. 네? 좀 뭐 투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스포츠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승패가 갈리고 승자와 패자 막 감동도 있지만 약간 로망이잖아요. 뭔가 그 이회와 득실을 떠나서 한 곳을 골을 보고 추구하는 목표를 보고 추구하는 그 멋진 모습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돈노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한 뒷맛이 있긴 해요. 네. 최근에 사실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이 사실 이제 영국 외의 국적 이제 구단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인 거죠. 사업가적인 마인드에서 봤을 때는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 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게 먼저일 거예요. 아마 미국 스포츠들도 대부분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로 좀 레비 회장의 행보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김정용 기자 또 모셔서 또 김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적설 얘기가 나와서 좀 우리나라 유럽파 다른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뉴캐슬의 오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좀 전에 김혜경 기자 말씀해주신 해외 구단주가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압도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이라서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재정 건전화 정책이 유럽 축구계에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네. 구단주가 돈을 막 지원해주고 펑펑 쓰다가 제재를 받을 뻔해가지고 지금은 좀 지출이 주춤한 상태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어떤 세대의 주축으로 삼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또 전술적으로 상당히 출중한 팀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라는 좋은 감독이 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대체로 젊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 이강인 선수가 뉴캐슬로 간다는 소식은 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그냥 설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뭐 다른 팀들도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폴리 이름도 나오는데 오.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선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나폴리 소속인 공격수 오시멘 선수 예전 뭐 김민재 동료였어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 네.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를 잃어버린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오시멘을 사려고 하고 그러면 나폴리는 이강인의 현금을 더한 트레이드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폴리가 원한다는 거죠. 나폴리가 그렇게 원하고 네.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이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강인을 원한다는 팀이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런 설이 더 힘을 받았던 게 이강인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 훈련에 불참을 해서 이강인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휴가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서 불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선수마다 휴가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두 분들이 생각하시기 그러면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옮긴다.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 있지 않고 다른 팀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 어디가 가장 좀 좋은 행선지로 보이세요? 저는 뭐 사실 이제 기자는 아니고 축구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게 좀 더 팬들의 입장에서는 시청하기도 편하고 좀 잘 알고 있는 팀들이니까 또 좀 더 재밌게 축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PSG를 떠나서. 네. 그리고 사실 뉴캐슬이 어쨌든 좀 향후에 맨시티 같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으면 또 좀 이강인 선수에게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김종현 기자는? 저도 이제 현재 보도 나오는 팀 중에서는 이제 뉴캐슬, 나폴리 중에서는 당연히 뉴캐슬 쪽이고요. 네.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 있었던 때 나폴리가 아닙니다. 지금 감독이 이제 한국 축구 팬들도 많이 아시는 안토니오 콘테로 바뀌었어요. 예. 네. 요즘 하루에 체력 훈련 6시간 한다고 그럽니다. 나폴리가요? 나폴리 구단 역사상 가장 혹독한 여름이라서 네. 뭐 현지 기자들이 찍은 사진 보면은 다들 누워가지고 얼굴에 물 뿌리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랑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콘테 감독이. 네. 그래서 뭐 썩 좋은 행선지가 될 수는 없다. 선수들이 다 떠나고 싶어 하겠는데. 그렇죠. 나폴리는 원래 다들 떠나고 싶어하죠. 진짜 대박을 치던가 네. 아니면 다 욕하면서 나오든가 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 이적설은 이번 시즌 내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 여름은 이제 살짝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 이적설은 김민재를 원하는 팀이 있다라는 이적설이라기보다는 위기설. 그렇죠. 성격이었죠. 계속해서 건드렸잖아요. 네. 뭐 지금 주전으로 힘들다, 뭐 내보낸다, 방출,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네, 실제로 못 뛴 기간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 말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새 감독,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뱅상 콩파니 감독이 부임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경영진과 콩파니 감독의 의중을 취재한 현지 보도들이 다각도로 나오는데 다들 김민재가 감독의 구상에 들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위기설, 방출설은 많이 들어간 상태긴 해요. 다만 이제 변수는 있는 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가 아닌 누군가를 팔긴 팔아야 됩니다, 센터백을. 근데 그 중에 가장 팔고 싶어하는 선수가 마테이스 더리우트 선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선수는 굉장히 스타 센터백이고 네덜란드 대표로 유로에서도 뛰었지만 연봉값을 못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고연봉에 비해서 경기를 좀 저조하고 부상도 잦기 때문에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이제 초읽기다라는 식의 보도가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쏙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더리우트가 최종적으로 메뉴든 어디든 아무데도 안 팔리고 남는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긴 합니다. 과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센터백이. 이제 그 중에 후보 군주에 김민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돌고 돌아서 전력도 전력이지만 뭐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쩌겠나 이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갑자기 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는 하죠. 이거는 이제 감독의 의사나 팀의 전력상 구상이 아니고 재정적인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원치 않는 방출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차단된 건 아니다. 야. 낮은 확률입니다. 하지만 있긴 합니다. 진짜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본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떠돌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적 시장에서 더리우트보다 김민재가 더 인기가 많을 경우에요. 더리우트도 산다는 팀이 없는데 김민재를 뭐 한 7, 8천만 유로 거의 뭐 1,000억 원 주고 누군가 사간다고 말을 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팀이 나타나면 또 김민재 선수도 그 정도로 저를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근데 그 몇 년 전과는 정말 다르게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적설 사실 시즌 중에서도 계속 들려왔거든요. 네. 선수들의 소식, 뭐 활약 소식과 더불어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 현재 축구 세대가 정말 황금 세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어디와 협상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혹시 그 두 분께서 들은 이적 관련한 트레이드 관련한 소식 들은 거 없나요? 저는 사실 축구 기자는 아닌데 네. 친한 에이전트한테 제 수도권에 있는 선수 공격수 한 명 선수가 네. 좀 올해 여름에 이적을 준비했다가 좀 빠그러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무산됐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네, 해외 진출을 좀 그 선수가 굉장히 원했고 이제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좀 팀에 합류를 했는데 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서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지칭할 거면은 네. 모 선수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네. 선수 중에서 네. 이 프로필에 일치하는 선수는 이영준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힌트를 다 줘놓고서 근데 이제 아니 3과 5 사이에 있는 선수예요. 예. 하지만 안 됐습니다. 빠그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네. 김유경 기자가 말한 선수가 누군지 결코 모릅니다. 네. 결코 모르는데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구단 진출을 굉장히 진지하게 타진했다가 이 경우에도 빠그러졌다는 뭔가 좀 조건이 안 맞았나?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빅리그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현재 K리그의 최고 신성, 최고 신인이죠. 고3 돌풍의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강원의 측면 공격수고 지금 어린 선수들 중에서 잘한다가 아니고 K리그를 통틀어서 제일 잘하는 순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공격 측면 공격수 중에서는 거의 뭐 베스트 한 3손가락에 들어가죠.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고3이라서 와. 주중 원정 경기를 가려면 꼭 이제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가야 되는 결석을 안 하려면 제가 아는 기자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학교에 있어서 학교 네. 시간이 안 돼서. 네, 좀 이따가 전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네. 인터뷰를 하려면 학교에 스쿨어택 형태로 가야 됩니다. 오. 뭐 그런 선수인데 여튼 이 해당 구단의 대표이사인 뭐 잘 아시는 김병지 대표가 네. 뭐 대표이사 겸 유튜버답게 아주 그냥 아니 감질 약간 그 감질나게 진짜 그 정보를 살짝 네, 흘리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김유경 기처럼 시원하게 주던가 정보를 한꺼번에. 시원하게? 네. 속 시원하게 확 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네. 않았습니다. 네. 아니면은 좀 추측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줘서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든가. 너무 약간 좀 간질간질하게 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어렴풋이 들은 것밖에 없고 제가 네. 진짜 누군지 아는데 말을 안 한다 이러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알려진 이 프로필에 맞는 팀 중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포함이 돼요. 그 오. 강원에서 말한 조건에 토트넘이 빅6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빅시스. 예. 알겠습니다. 예. 빅 5는 절대 아닌데 네. 빅 6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포함이 되는데 마침 올여름에 양민혁이 토트넘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 K리그 올스타로 뽑혔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 즈음에 만약에 그쪽이면 그 즈음에 뭐 발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좀 흥미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또 해외 축구 인기도 더 많아지고 그럼 또 김정균 기자는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예, 그렇죠. 너무 진심의 한숨을 쉬어버렸는데 사실입니다. 그렇죠. 밤 새벽 경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참 좋은 일이 많은 축구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래서 더 속상하긴 해요. 네, 최근에는 뭐 축구협회에 대한 이슈가 워낙 이제 여론이 안 좋고 그 안 좋은 여론을 이제 정치권에서도 감지를 했다 보니까 그렇죠. 뭐 감사의 형태라든지 문화체육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 축구가 정치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걸 다 막고 있는데 네. 그게 뭐 축구장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 하지 말라도 있지만 그 나라의 정치가 축구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사나 이런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 사실 축구협회가 마냥 이제 배째라 목리를 부리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 중에는 정치권에서 자기 나라의 축구협회가 너무 부패해서 이걸 때리고 싶은데 직접 못 때리니까 피파에 직접 예, 제소를 한 경우도 있다. 피파가 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지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깊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공방을 좀 주고 받은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조사를 하고 있고 뭐 한계 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축구협회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 오늘 장미란 차관이 얘기를 했나요? 장미란 차관이 잘못한 게 없으면 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김종윤 기자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축구 위상, 우리 축구협회 위상이나 국제 대회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한번 이 이야기도 한번 나중에 이슈에서 깊게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진짜 뭐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이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문체부에서도 사실 피파 규정을 잘 알고 있고 좀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좀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축구 팬들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축구협회 좀 뒤집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조사나 감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정말 속상한데 재밌는 거? 네. 지금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꼬라지가 되게 답답하고 속상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국가대표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그 누구보다도 아시아에서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아시아의 맹주 그 자리를 되찾았으면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돌고 돌아서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 이슈를 요리조리 조목조목 파헤쳐보는 이슈 해체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 소식 비롯해서 유럽파들의 이적 소식 그리고 축구협회 현황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정용 기자, 김효경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고요. 두 분 늦은 밤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받아야죠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야죠. 네. 자, 내일도 저희 스포츠계 소식 이슈들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스포츠 팬들의 야간 놀이터 스포츠 N 플러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